안녕하세요. 복지 소식입니다. 2023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다가왔는데요. 오늘은 기초연금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통장에 도대체 얼마까지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얼마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 내용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기초연금 신청 전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몇 가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은 2023년 현재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지급되는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 현재 단독 가구이신 분들의 경우 최대 32만 3,180원, 부부 가구의 경우 51만 780원을 매달 받는 연금입니다. 기초연금 조건을 계산하는 것은 통장 잔액, 보험금, 근로소득, 이자소득, 자동차, 부동산 등 여러가지 재산 기준을 보게 됩니다. 이 기준 중 오늘은 금융소득이라는 항목에서 은행에 예치된 현금에 대한 것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통장의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때그때 입출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자유입출금 통장에 대한 기준인데요. 이런 통장은 3개월 동안 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둘째는 적금이나 정기예금으로 목돈을 저축해놓고 이자를 받는 통장인데요. 이런 통장은 재산을 조사할 때 최종 잔액 또는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조사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통장 외에도 주식계좌나 보험증권, 채권 등이 있는데 오늘은 통장에 있는 현금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는 상반기, 하반기에 각각 한 번씩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사 기간에 수급 자격 조건이 안 돼서 탈락하실 수도 있고 다음 조사 때 조건이 되면 다 받으실 수 있으니 매번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과연 내 통장에 얼마까지 있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다른 재산은 아무것도 없고 근로소득도 없다는 가정하에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장에 현금 1억 원이 있습니다. 여기서 2천만 원은 공제해주게 되는데요. 일상생활하면서 품위 유지를 하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거나 생활비용 등의 이유입니다. 그럼 1억 원에서 2천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 8천만 원을 계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2천만 원이 제외된 8천만 원을 소득 환산율이라는 금액으로 4%만 연 소득으로 잡게 되는데요. 계산을 하면 8천만 원의 4%가 320만 원입니다. 1년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8천만 원에 대한 4% 320만 원을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에 26만 6천 원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됩니다. 여기서 추가로 이자, 소득이 잡히게 되는데요. 은행 적금 이자가 5%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은행 적금 이자 1억 원에 대한 500만 원이고 12개월로 나눠주면 약 40만 6천 원이죠. 이자 소득은 4만 원을 공제해 주는데요. 그것을 제외하고 남은 이자 소득은 37만 6천 원이 됩니다. 따라서 원금 1억 원에 대한 소득은 월 26만 6천 원 이자, 소득은 37만 6천 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소득을 합산하면 약 64만 2천 원이라는 금액이 소득 인정액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정리하면 통장에 1억 원이 있고 이자, 소득이 연 5%라면 최종 월 소득 인정액은 614만 2천 원이 됩니다. 단독 가구인 경우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대상자가 되시고 부부 가구인 경우는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이 월 323만 2천 원 이하면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요즘 자유입출금 금리를 알아보니 0.1% 정도 돼 단순하게 다른 재산 없이 현금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본다면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았을 때 단독 가구의 경우 6억 원 정도 통장에 있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고 부부 가구의 경우 9억 원 정도 통장에 있어도 기초연금 지급 대상이 되십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다른 기준 조건은 빼고 통장에 있는 현금만 가지고 계산한 것이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전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 6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은행 계좌에 현금이 많다면 조금씩 인출 후 기초연금 신청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 방법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계좌에 기록이 남기 때문인데요. 만약 조사를 하다가 현금 찾은 내역에 미심쩍은 기록이 있다면
입출금 내역에 대한 소명을 해야 하고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것으로 간주 기초연금 탈락은 물론 상속세까지 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부부 중 한 사람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받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궁금하실 겁니다. 부부 가구이신 경우 한 분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도 부부 합산으로 계산하게 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자녀들의 통장에 나누어 입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서 첫 번째로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합법적인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여를 했을 경우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동안 나눠서 자녀들에게 이체한 내역이 있다면 조사를 받게 될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넷째, 기초연금 신청을 어디서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1355번이나 보건복지부 번호 129번 또는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자녀들이 용돈으로 매달 이체해 주는데 소득으로 잡히는지도 궁금하실 텐데요. 자녀들에게 받는 용돈은 소득으로 잡히지 않지만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용돈을 받게 된다면 계좌 이체보단 현금으로 받으시는 게 더 유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에 대한 내용인데요. 자동차도 기초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습니다. 3000cc 이상 또는 4천만 원 이상의 승용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 인정액이 100%로 반영되기 때문에 4천만 원짜리 신차 구매 시 월 소득이 4천만 원으로 책정되고 당연히 기초연금에서 탈락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기초연금 신청하기 전에 알고 계셔야 할 내용 중 금융소득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24년 기초연금도 무리 없이 받아서 생활에 보탬이 되길 바라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